사위의 입에서 차수아를 지워야 한다는 말이 나왔을 때 한혜라는 잠깐 숨을 멎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었는데요. 모든 불이 꺼진 차기범의 집 안으로 주영채가 살금살금 들어왔습니다. 그 얼굴이 참 묘했어요. 누가 보면 도망치듯 도망가는 사람이라기보다 오래 꿈꾸던 상장을 막 받아든 사람 같았달까요. 서랍 깊숙이 숨겨두었던 여권, 통장, 옷 몇 벌을 가방에 챙겨 넣으면서도 주영채 생각은 온통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이제 진짜 수아 자리로 올라가는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건양가에 들어가서 차수아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요. 애써 눌러왔던 불안보다 달콤한 상상이 훨씬 더 컸습니다. 재벌가의 외동딸, 그룹 후계자의 아내, 모두에게 부러움받는 주인공. 그게 이제 완전히 자기 것이 된다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다음 날 아침, 굳이 입 닫고 있어도 될 이야기를 차기범과 조미향 앞에서 신나게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정원 언니는 아니, 이제 그냥 정원 씨겠죠? 건양에서 나가면 진짜 힘들 거예요. 여긴 제가 지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말투는 달콤했는데요. 그 속에는 선택받은 사람의 오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정원이 건양에서 밀려나고 자기만 남게 되는 그림을 주영채는 거의 흥분에 가까운 감정으로 설명했어요. 조미향은 그 말을 들으면서 손끝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딸이 지옥 같았던 곳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차기범도 조미향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미향은 결국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두면 우리 정원 진짜 삼켜먹히겠다. 조미향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공난숙을 찾아간 건데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숨이 거칠게 올라오더라고요. 정원이 데리고 나갈 겁니다. 그 집에서 이제 꺼내올 거예요. 조미향 목소리가 떨렸는데도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공난숙은 잠깐 웃음 비슷한 걸 지어 보였습니다. 예전에 자신을 향해 울부짖던 조미향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냐고 덤벼들던 그 모습이요. 이번에는 완전히 반대 위치였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자리를 바꾼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실 줄 알았어요. 공난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요, 여사님. 그 집에 발 디딘 순간부터 따님 인생은 이미 건양에 묶여 있었어요. 그건 부회장이랑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죠. 조미향의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공난숙은 얼굴 근육 하나 움직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복수할 기회가 생긴 거죠, 저는. 누군가를 건물 맨 아래층으로 떨어뜨리려면 먼저 가장 높은 층까지 올려보내야 하거든요.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잡히지 않는 말이었어요. 조미향은 내심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 전부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편 차기범도 더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을 때리던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식탁 위에서 벌어졌던 난장판, 누가 음식을 엎었고 누가 뺨을 맞았는지, 누가 끝까지 웃으면서 거짓말을 했는지. 차기범은 결국 한혜라를 찾아갔습니다. 그 집에 있는 애 수아 아니에요. 한 문장을 내뱉는데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목구멍에서 돌덩이가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한혜라는 애써 표정을 굳게 유지했지만 심장 쪽에서 무언가가 세게 쿵 내려앉는 느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건지 회장님도 헷갈리시는 것 같네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는데요. 머릿속에는 어제 영채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을 이용해 시어머니를 흔들어 보려는 사람의 눈, 실패한 장난을 아무렇지 않게 덮어버리는 사람의 태도. 자신의 딸이라 믿고 싶어도 부정할 수 없는 낯선 기운이 자꾸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내 애는요. 한혜라가 낮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 눈빛까진 안 가요.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문장이었죠. 증거 있습니까?
차기범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증거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자신이 가장 잘 알면서도 그 질문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지키고 싶은 마음과 누군가의 인생을 통째로 부정해야 할지도 모르는 공포가 한 방에 같이 놓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그날 하네라를 찾아왔습니다. 진세훈이었는데요. 이미 속으로는 수십 번을 고민하고 온 얼굴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왜 그 사람 편만 드시는 겁니까? 대뜸 튀어나온 질문에 하네라는 순간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 애가 진짜 내 딸이라고 믿고 있어서 그래. 하네라는 없는 확신도 있는 것처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이 바로 이어서 던진 한마디가 그 허세를 순식간에 부숴버렸어요. 그럼 우리 엄마도 그 믿음 때문에 요양병원에 들어간 겁니까? 방 안 공기가 딱 거기서 멈췄습니다. 넘으면 안 되는 선이었는데요. 진세훈은 이미 발을 옮겨버린 상태였죠. 하네라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진실 하나가 상대 입에서 너무 쉽게 튀어나왔거든요. 부회장님이 건양 안주인 자리에 욕심이 없었으면 진세훈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우리 엄마 인생이 그 방향으로 꺾이지는 않았겠죠.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선고에 가까웠어요. 둘 사이에 있던 마지막 가느다란 끈이 그 순간 깨끗하게 끊어져 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대화를 문 밖에서 우연히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영채였습니다. 심장이 입안까지 튀어나오는 것 같았어요. 하네라가 자기 정체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신을 수아라고 불러주었다는 점이었어요. 알면서 왜? 그 의문이 머릿속을 파고들자 공포와 동시에 기이한 희망이 같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직 완전히 버린 건 아니구나. 그래서 영채는 계획을 바꾸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늘 손대지 못하게 막아두었던 곳을 하나 열어보기로 했어요. 난숙의 집, 누구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던 오래된 서랍. 그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작은 상자를 영채가 꺼내 들었습니다. 상자 윗면에는 지워질 듯 희미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차수아 5세부터 10세. 뚜껑을 여는 순간 옛날 공기 같은 게 훅 끼쳐 올라왔습니다. 안에는 어린아이 그림, 유치원 단체 사진, 병원 기록, 그리고 작은 공책 한 권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의 수아는 어김없이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영영 버려질까봐 두려워하는 아이처럼요. 영채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공책 마지막 쪽에 적힌 글을 발견했습니다. 엄마가 나를 자꾸 멀리 보는 것 같아. 나는 여기 있는데. 나 잘하고 있어. 엄마 좋아하는 딸 되고 싶은데 잘 안 돼.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영채는 그 문장을 읽다가 손끝이 굳어버렸어요. 난숙 씨가 이렇게까지 누군가를 봐준 적이 있었네. 바로 그때 뒤에서 난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는 참 착했지. 너처럼 버티는 법이 없었어. 영채는 상자를 안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서요? 그 애가 못 올라간 자리를 저한테 시킨 거예요? 난숙은 잠시도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넌 올라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 내가 밀어도 안 떨어질 애처럼 보여서. 영채는 피식 웃었습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본인도 헷갈리는 표정이었어요. 저도 약했어요. 그냥 티를 안 냈을 뿐이지. 그리고 상자를 꼭 끌어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차피 뒤돌아갈 곳도 없어. 그럼 이 자리 어떻게든 끝까지 버텨야지. 입으로는 강하게 말했지만 손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공난숙은 또 다른 판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태석과 마주 앉은 자리는 오랫동안 준비해온 폭탄을 내려놓는 자리였어요. 건양 며느리요. 제 딸 아닙니다.
진태석은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피가 치솟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딸이라는 겁니까? 공난숙은 일부러 잠깐 말을 아꼈습니다. 상대의 숨이 끊어졌다. 다시 붙는 순간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이었어요. 한혜라 딸이죠. 그 한 문장이었습니다. 건양의 뿌리를 정면으로 가격하는 망치 한 방. 진태석은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손가락 마디에 힘이 너무 들어가 관절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공난숙의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라는 건 그동안 쌓아두었던 작은 단서들이 이미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헤라가 끝까지 숨기려 했던 과거, 서류에 남아있던 이상한 공백, 기묘하게 엇나가 있던 날짜들, 그리고 가장 불쾌한 사실 하나. 건양의 며느리라고 믿었던 여자가 실은 공난숙의 딸이라는 것. 주영채. 진태석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숙이 자기 딸을 가짜 수아로 만들었다고. 그리고 진짜 수아를 바깥에 세워둔 채 집안을 흔들고 있었던 거야. 분노가 올라오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성은 그걸 따라가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뭘 노리고 이런 짓을 한 겁니까? 진태석이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하자 공난숙은 어깨를 살짝 으쓱했습니다. 장난이면 좋았겠네요. 전 그냥 건양 같은 집이 한 번쯤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인데요. 그 말 속에는 헌신, 집착, 열등감, 복수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태석은 그중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다는 대목에만 꽂혔죠. 그 순간부터 공난숙은 그에게 용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태석이 복도를 걷다가 정면으로 마주친 얼굴 하나. 가짜 수아. 주영채.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진태석 눈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너 여기 왜 있는 거냐? 강하게 붙잡힌 팔에 주영채가 비명을 지를 뻔하다가 겨우 참았습니다. 방 안으로 끌려 들어가면서도 머리는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어요. 진태석이 여기까지 한다. 엄마한테 돌아가야 하나, 버텨야 하나. 하지만 진태석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계산을 날려버렸습니다. 너 공난숙 딸이라며. 그 피, 내 몸에도 흐르겠지. 너무 오래 묻어둔 비밀 하나를 그가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주영채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피라는 게 단순한 성격이나 습관이 아니라 사고 현장, 피 묻은 바닥, 지워지지 않는 기록과 관련된 것이라는 걸 몸으로 알고 있던 아이였거든요. 순간 경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의 소리, 그 이후로 사라진 이름. 설마 진태석도 그 일을 아는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입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든 해명이든 지금 이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는 꼴이 될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진태석은 혼란 속에서 거대한 그림 하나를 완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 주영채를 수아로 만들었는지, 왜 한혜라의 딸을 건양 며느리로 들였는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공난숙이 진실을 터뜨렸는지. 결론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건양을 통째로 잡아 삼키겠다는 거구나. 그 깨달음과 동시에 진태석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헤라가 먼저 진실을 알기 전에 정리를 끝내야 한다. 여기서 정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그날 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불렀습니다. 차정원,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폭주하는 분노가 오히려 바닥까지 내려가면 무서울 만큼 조용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딱 그 상태였어요. 지금 당장 정리해. 눈에 보이지 않는 대로 보내버려. 황 실장은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실제 지시라는 걸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알고 있었거든요. 회장님, 이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작게라도 제동을 걸어보려 했지만 진태석 시선이 곧바로 꽂혔습니다. 난 늘 그랬어.
건양을 욕심내는 사람은 모두 적이라고. 그 한마디에 황 실장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하는 순간 자신 역시 적 목록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 시각 차정원은 조용한 거리의 카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진세훈이 먼저 나와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은 커피가 식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만큼 오래 기다렸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정원을 보는 순간 세훈의 표정이 잠깐 부드러워졌습니다. 보자마자 웃는 거 여전하네요. 정원은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피곤함과 안도감이 같이 섞여 있었죠. 누군가 기다려주는 데까지 나왔는데 울상으로 오기는 싫어서요. 둘은 잠시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요. 이상하게 그 침묵이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세훈의 마음속은 온통 불길한 예감으로 뒤엉켜 있었어요. 공난숙이 흘린 말, 진태석의 움직임, 하늘의 불안한 눈빛. 그 모든 게 하나의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원 씨. 세훈이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아무데도 혼자 다니지 마요. 정원은 장난인 줄 알고 웃어 넘기려다 세훈 눈빛이 진지한 걸 보고 웃음을 거뒀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미친 듯이 도로를 긁는 소리. 모든 장면이 느리게 보이기 시작했다고들 하죠.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정원 쪽으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세훈의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도 전에 손이, 다리가 정원 쪽으로 뛰어나갔어요. 정원 씨. 잠깐의 밀쳐내는 힘, 그리고 곧이어 들려온 둔탁한 충격음. 정원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앞에서 누군가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거든요. 세훈 씨, 세훈 씨.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한 채 계속 그 이름만 불렀습니다. 혼란 속에서 근처 편의점 주인이 헐레벌떡 뛰어나왔습니다. 아가씨, 괜찮으세요? 나 방금 그 차 봤는데. 정원이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묻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세훈 씨가 저 대신. 편의점 주인은 숨을 골라가며 말을 이었어요. 차가 이상했어요. 브레이크를 한 번도 안 밟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핸들을 조금 아가씨 쪽으로 꺾은 것처럼 보였어요. 정원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일부러 저를 향해서 왔다는 말이에요? 옆에서 또 다른 목격자가 한마디 더 얹었습니다. 운전자 얼굴은 잘 안 보였고 검은 모자에 회색 외투.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속도를 아예 줄일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정원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사고일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가능성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향해 차를 몰아왔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다리가 더는 자기 것이 아니게 굳어졌어요. 그렇게 떨고 있는 정원 앞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자 정원은 세훈의 손을 꽉 잡고 울부짖었습니다. 건양에서 버려진 자신을 위해 다시 건양 밖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사람. 그게 진세훈이라는 사실이 정원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버리지 말라고. 붙잡지도 못했는데. 정원은 그 말조차 끝까지 내뱉지 못했습니다. 눈물과 숨이 엉켜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응급실 앞. 세훈이 수술실 안으로 사라진 뒤 정원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계속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렷한 하이힐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어요. 한혜라였습니다. 정원 씨. 헤라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정원은 눈물 고인 눈으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세훈 씨가 저 대신 차에 말을 잇기도 전에 뒤쪽에서 누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조미향이었어요. 상황을 모두 듣기도 전에 헤라를 보자마자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부회장님,
우리 딸을 어디까지 몰아붙여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헤라는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여사님, 저는 지금 누구를 탓하려고 온 게 아니라. 조미향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 입으로 우리 애 다시 그 집에 들여보냈잖아요. 부회장님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헤라의 얼굴이 일순 어두워졌습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거든요. 정원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헤라의 옷깃을 붙잡았습니다. 부회장님, 소리가 너무 작았지만 복도 공기가 같이 멈춰버릴 만큼 간절했어요. 제가 진짜 수아였어도 지금처럼 버리셨을까요? 헤라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차마 내뱉지 못하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진짜 딸이라면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밀어내진 않았겠지. 하지만 그 아이가 진짜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내가 더 싫었어. 그 수많은 말들이 헤라 안에서 소용돌이 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미향이 낮게 말했어요. 진짜든 가짜든 결국 부회장님 손에서 다 망가졌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복도 위에는 분노, 죄책감, 두려움이 뒤엉킨 공기만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주하늘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다른 지옥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난숙 입에서 흘러나온 말 한마디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진태석이 차정원을 그냥 두겠어요? 이미 손을 쓴 거 아닐까요? 처음에는 협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뱉는 난숙의 얼굴이 생각보다 너무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벌어진 일을 알려주는 사람처럼. 그 순간 하늘 머릿속에서 여러 조각들이 동시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범에게 씌워진 살인 누명, 건양에서 정원이 받았던 이상한 시선들, 태석이 보여왔던 비정한 선택들. 정원이 위험하다. 이 확신이 가슴을 통째로 내리쳤습니다. 하늘은 미친 듯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에게, 그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번호에. 하지만 정원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히지 않았고요. 제발 받아라, 정원아. 처음으로 주하늘은 자신이 쥐고 있던 권력과 정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숨이 막힐 정도로 두려웠거든요. 욕망, 야망, 승부욕, 늘 자신을 움직이던 것들이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단 하나의 생각. 정원을 먼저 찾아야 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구급차 안에서 정원은 세훈의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건양에서 버려진 자신을 위해 다시 건양 밖으로 나온 사람.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살리려고 망설임 없이 몸을 던진 사람. 그게 진세훈이라는 사실이 더 미치게 만들었어요. 버리지 말라고 말도 못했는데 정원은 그 말조차 끝까지 내뱉지 못했습니다. 눈물과 숨이 엉켜서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거든요. 병원 응급실로 세훈이 실려 들어가던 바로 그 시간 진태석은 자신의 계획이 무사히 끝났을 거라 믿고 조용히 술잔을 비우고 있었고 한혜라는 가짜 수아에 대한 마지막 점검을 끝낸 뒤 진짜 딸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은 누가 먼저 무너지는지 지켜보겠다는 표정으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주하늘은 계속 울리는 연결음만 들으면서 처음으로 자기가 쌓아 올린 모든 높은 자리가 한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걸 온몸으로 실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건양가 사람들의 인생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피를 흘리고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누군가는 뒤늦은 죄책감에 흔들리기 시작한 밤. 단 한 가지 사실만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는데요. 이제부터의 싸움은
누가 이 집을 차지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사람으로 남을 수 있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것. 그리고 그 싸움의 정중앙에 차정원, 한혜라, 주하늘, 진세훈, 주영채, 공난숙, 진태석 모두가 한 번에 묶여버리기 시작했습니다.